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 북한 중국 대사관과 스위스에서 근무했던 지금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박상혁입니다. 현재는 신변 보호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실명을 밝힐 수 없어 이 자리에선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북한 정권 내부에서 직접 체험한 인물로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과 은폐된 진실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은 이후 백두혈통의 권력 계승 구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위협이 실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신변 보호를 위해 등장인물의 실명을 가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일부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은 누가 될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이름은 김여정 혹은 김주애. 하지만 정작 북한 체제의 본질은 백두혈통이라는 혈통 중심의 세습 정통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백두혈통의 다음 인물은 누구일까요? 혹은 그들 중 누군가가 김정은을 위협할 수 있을까요? 이 시리즈에서는 김정남, 김한솔, 김정철, 김평일, 김주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인물까지 백두의 피를 가진 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북한 권력의 뇌관을 파헤쳐봅니다. 사람들이 잘 잊고 있는 이름, 김정남. 그는 김정은의 이복형으로 백두혈통 중 제일 먼저 제거된 인물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그의 죽음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김정남은 젊은 시절부터 북한 외교에 노출돼 있었고 김정일의 장남으로 차기 후계자 가능성이 있었지만 자유로운 성향과 개혁적 발언으로 인해 점차 멀어졌습니다. 결국 김정은이 정권을 잡자 정적 제거 1순위가 되며 암살됐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정적 제거가 아닌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피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은 암살 직후 자유조선에 의해 구출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 살해당했습니다라는 영상 속 한마디는 전 세계에 충격을 줬고 김정은에겐 경고장이었습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은 백두혈통의 피를 잇는 인물로서 상징성과 국제적 보호를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CIA의 보호설, 망명정부 설립 가능성 등은 그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뇌관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김정철은 김정은의 친형, 김정일의 장남입니다. 실제로 김정철은 북한 내 고위층 사이에서 형님으로 불리며 존중받았다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루머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철은 김정은의 친형, 김정일의 장남입니다. 공개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그를 위기 상황 속 대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에릭 클랩튼 공연을 3차례 관람하며 기타리스트 이미지로 유명해졌지만 체제 혼란 속에서는 오히려 무해한 정통성의 상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김정철은 정치적 야망이 없는 형이라 관리하기 편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내부 혼란 상황에서는 너무 정치적이지 않은 백두혈통이 오히려 이상적인 후계 또는 대체제로 떠오를 수 있죠. 특히 김정철이 아직 미혼이고 자녀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기 때문에 권력을 물려주기보단 체제 안정의 상징으로 내세우기에도 적합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김정철이야말로 진짜 위기 상황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예비 카드일 수 있습니다. 김주애가 후계자인 듯 포장되고 김정은의 후계전이 치밀하게 연출되는 지금. 하지만 한 발 뒤에서 지켜보는 조용한 백두혈통, 김정철의 존재는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형님, 이제는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 한마디가 정권의 향방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또 다른 아들, 김평일은 40년간 유럽 외교 현장을 전전하다 2019년 극적으로 평양으로 소환됐습니다. 오랜 외곽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은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상징으로서 충분합니다. 정권 불안정 시 체제 유지를 원하는 내부 세력에게 김평일은
가장 무난한 백두혈통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은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존재, 그리고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이름, 김주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아이가 김정은의 후계자라고요? 김정은이 딸 김주혜를 공식 석상에 데려오기 시작한 것은 2022년 11월 화성-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현장에서였습니다. 그 이후로 수차례 군사행사, 대회 퍼포먼스, 심지어 우주발사체 공개 현장까지 김주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의도적이었습니다. 흰털 코트, 검은 구두, 아버지와 나란히 걷는 모습. 권위 있고 단정한 이미지로 꾸며진 김주혜는 점점 백두혈통의 다음 상징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가 후계자일까요? 북한은 지금까지 여성 지도자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김여정이 유일한 정치 여성이지만 그녀조차 공식적 후계자로는 지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북한에서 이제 막 11살을 넘긴 딸이 권력을 잇는다는 건 아직 너무 이릅니다. 실제로 평양 내부에서도 김주혜의 등장은 국내용 퍼포먼스라는 해석이 강합니다. 핵무기, 미사일, 우주, 이른바 강성대국 상징들을 보여주는 자리마다 김주혜를 내세운 이유는 체제의 미래를 시각화하는 전략입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 이 아이가 곧 그것이다. 김정은 입장에선 김주혜를 통한 선전은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이미지. 둘, 내부의 권력 투쟁에 내 딸이 있다는 무언의 경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회의적입니다. 백두혈통의 상징성은 인정하지만 김주혜가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고 아직 북한 권력 내부에 뿌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김한솔이라는 변수와 비교될 때 김주혜의 존재는 쇼윈도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한솔은 국제적 보호망 속에서 장성한 성인으로서 활동 가능성이 있지만 김주혜는 아직 철저히 부모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게다가 만일 김정은에게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10살 남짓한 아이가 정권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 틈을 노리고 군부 혹은 김여정 같은 실세들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결국 김주혜는 후계자 이미지를 심기 위한 프로파간다 수단일 뿐 당분간 실질적 권력자는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김주혜의 존재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우린 세습이 확고하다는 메시지. 국내적으로는 체제가 계속된다는 신호. 그렇게 김주혜는 무대 위에 서 있지만 실질적 후계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는 베일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백두혈통의 가능성과 김정은 체제의 마지막 변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정은의 후계자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딸 김주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장남, 혹은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첫째 아들입니다. 2010년대 초 김정은의 첫 자녀가 아들이라는 설이 돌았습니다. 당시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은 원산 별장에서 김정은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딸을 안아보았다고 증언했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김정은의 아들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들이 없을까요? 북한 사회의 전통적 권력 승계 구도상 장남 우선 원칙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만약 김정은에게 장남이 존재한다면 지금쯤 최소한 김주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등장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모든 공식 행사에 딸 김주혜만을 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은 등장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첫째, 아들의 존재 자체가 없을 가능성입니다. 김정은에게 딸만 있을 수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아들의 존재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존재하더라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 이유로 후계 구도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부 판단이 내려졌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지도자 자질에 있어 육체적 결함을 중시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셋째, 존재는 하지만
철저히 비공개로 숨겨두고 나중에 공개하기 위한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장남은 김주애보다 더 많은 상징적 이벤트에 노출됐어야 합니다. 김정은이 딸을 ICBM 시험장에 동행시키고 조선의 새별이라는 칭호까지 붙였다는 점은 단순 상징을 넘어선 전략적 포석입니다. 또한 북한이 11월 18일 김주애 첫 공개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각종 우표와 미디어에서 김주애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사실상 김정은 체제의 연속성을 김주애에게 옮기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종합하면 장남이 존재한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것은 후계 불가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존재하더라도 건강상 문제 혹은 사생활상 이슈로 인해 후계자로 낙점되지 않았다는 추론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즉, 김정은의 장남은 있다 혹은 없다의 문제보다는 후계자, 불가라는 내부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라진 인물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주애가 전면에 등장하고 쇼인도 후계자가 아닌 진짜 4대 세습의 정점으로 자리잡는 과정이 시작됐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절대 권력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자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독재 체제인 동시에 집단 권력의 속성을 가진 정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뒤에 혹은 옆에 있는 실세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김여정입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현재 북한의 대외 전략과 대남 강경 노선의 설계자입니다. 2020년 이후로는 남북 관계의 키를 쥔 인물로 자리 잡았고 외부에선 사실상 북한의 2인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은 외교 무대에서도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담화 발표, 군사조치 위협, 주요 대외 메시지 전달까지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유고 시 비상체제 전환 시 초기 국면을 통제할 인물로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조용한 실세들입니다. 군부와 노동당 내부 고위 간부들, 특히 김정은과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오수용, 조용원, 리병철, 박정천 같은 인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후계 구도가 불확실하거나 공백이 생겼을 때 김정은의 유지를 따르거나 새로운 질서를 제안할 수 있는 핵심 중추들입니다. 세 번째는 은둔형 원로 세력입니다. 대표적으로 김평일과 같은 인물은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정권이 위기에 빠질 경우 백두열통의 정통성을 앞세워 잠재적 과도 지도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위한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만든 제도적 장치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신설된 당 제1비서 직책은 김정은 유고 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자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그 직책이 비공개 상태인 것은 김정은이 위기 시를 상정한 시나리오 속에서 최소한의 권력, 분산 장치를 이미 설계해 두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김정은 체제의 붕괴는 단순한 리더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를 이을 백두열통 인물, 실세 권력자들, 그리고 제도적 장치들이 어떤 조합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다음 국면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누가 진짜 백두열통인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김주애일지, 김한솔일지, 혹은 존재조차 베일에 가려진 또 다른 후계자일지. 북한의 미래는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모든 것이 계산되고 연출된 체제입니다. 김주애의 등장은 단순한 딸의 등장이 아니라 4대 세습을 향한 준비된 연극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백마, 열병식, 어머니 대회, 그리고 국가안보실의 분석까지 모든 퍼즐이 이제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체제 속의 주민들의 삶, 그들 하나하나의 존엄, 그리고 여전히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는 세습이라는 이름의 고통을 겪지 않기를,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